예, 안녕하세요. 김효철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 인건비 영상은 시간이 좀 길어서 지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할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는 이 사용 기준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 장비와 재료비 사용 기준은 대부분 연구비 사용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비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를 좀 구분할 줄 알고, 또 이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아는 그런 분으로 인식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시설 장비 그리고 이 연구재료는 그냥 이 단어만 들어도 좀 어떤 유형의 자산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해하기도 좀 더 쉬울 수 있고요. 우선 이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시설 장비비에는 연구시설 장비를 위한 이제 이 구입 설치비, 그리고 임차비, 그리고 운영 유지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연구 인프라 조성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연구 인프라 목적을 조성으로 시행하는 좀 대형 어떤 국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말씀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연구장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비, 또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로 지출하실 수 있고요. 임차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또 이 운영 유지비는 이러한 이렇게 구입했거나 임차했었던 이런 시설 장비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 장비를 이전해서 설치한다, 이럴 때 발생하는 이전 설치비, 이런 것을 운영 유지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재료비입니다. 이 연구재료비는 크게 구입비, 그리고 과제관리비, 그리고 제작비, 그러니까 연구재료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연구재료 구입비는 어떤 시약이나 재료 구입과 관련된 비용, 또는 이 관련 부대 비용, 또 이 관련 부대 비용이라는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이 관련 부대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운송비, 배송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수입되는 장비라고 하면 관세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재료비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서 사용할 수는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약재료나 이런 것들이 연구재료비로 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재료 제작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제품 또는 시험 설비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주로 어떤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어떤 시제품을 만든다는 목적이 있다든지, 또는 시험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로 되어 있거나 과정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외부 제작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시제품 제작비, 이런 것들은 연구 재료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 이게 단어만, 이 용어만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좀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이게 답변을 하다 보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질문이 시설 장비와 재료비, 이게 둘 중에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떤 품목을 이런 걸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장비인 것 같기도 하고,
재료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디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은 이 연구시설 임차비라는 게 이 연구시설 장비비의 하나의 이 사용 용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무실에 좀 연구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구실 임차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관련된 임차 비용, 즉 월세를 이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두 질문이 좀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런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시해서 그냥 연구실 추가 임차비 썼다가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이어서 한번 이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 요거를 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개념과 범주가 있는지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좀 해보면요. 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해서 연구시설 장비라고 합니다. 좀 더 하나씩 이제 분리를 해서 보면 연구장비는 100만원 이상의 구축 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합니다. 연구시설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 활동, 예를 들어 시험, 분석, 계측, 교육훈련 등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중 하나로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구장비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 공간을 연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알 것도 같고 그러실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들은 제가 따로 그리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 지침에 관한 좀 해설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이 연구시설 장비와 일반 시설 장비를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림 보시면 시설 장비라는 거는 당연히 연구 수행 기관에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과 장비 기자재 중에서도 일반적인 시설이 있고 일반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좀 더 큰 범주겠죠. 그 중에서 연구 목적의 별도의 시설이 있고요. 또 장비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별도의 장비가 있을 겁니다. 일반 시설도 있고 일반 장비도 있고 연구 시설도 있고 연구 장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 시설 장비는 일반 시설 장비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독립적으로 좀 집적한 단위, 이거를 연구시설이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 구축된 장비들, 그것들이 연구장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림으로 본다고 좀 이해가 쉽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과기부에서 이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 연구시설 장비에 포함되는 이 범주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더 다가오실 겁니다. 우선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보시면 연구시설을 보시면 연구개발 활동, 직접 지원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 시설. 그러니까 그냥 대학에 같은 경우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순수한 연구동, 그냥 실험동. 원래부터 그 기관에서
쓰려고 했던 그런 실험동 이런 걸 말하고요. 또는 교육시설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 장비는 뭐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뭐 대표적인 게 오피스, 윈도우 이런 거겠죠. 그리고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 이것도 뭐 장비로는 볼 수 있지만 연구장비, 이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장비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장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연구개발 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는 이 포함 대상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떤 환경 조성형 같은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뭐 항온, 또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냉동의 환경 또는 무균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일정 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는 이런 시설이 별도로 구축되어야지만 이런 연구과제가 진행이 가능하다. 이럴 때 연구시설로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단위가 크겠죠. 규모도 크고. 이외에 연구용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대형 장비 운영시설 이런 것들, 요 아랫부분은 거의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이나 이런 경우에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장비로는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질량 분석기, 슈퍼컴퓨터 이런 게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직접 관련 없이 기존에도 있었고 기존 기업의 활동에도 당연히 필요한 그런 공통적인 시설, 일반 시설과 장비는 이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냥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니까 그냥 참고 목적으로만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구축 방법에 따른 또 구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연구비 사용이나 정상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우선 구매 연구 장비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어떤 상업의 목적으로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또 구축할 때 어떠한 연구개발 행위도 거치지 않은 완제품 장비, 그러니까 완제품을 사오는 장비를 말합니다. 또는 개발 연구 장비가 있는데, 이 개발 연구 장비는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시설과 장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한번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이 연구 재료비에도 시제품과 시작품 같은 게 있거든요. 요것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작품이나 시제품은 시작품 같은 경우는 설계 품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 어떤 샘플의 목적으로 설계 품질이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어떤 일시적인 제품, 시작품을 말하는 거고요. 시제품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 품질 또는 제조 품질을 하기 위해서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실제 팔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냥 샘플의 개념으로 한번 공정 품질이나 제조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제품 정도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작품과 시제품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연구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 요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 활용 용도별 분류,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어느 연구 단계에서 어떠한 연구 장비, 시설 장비들이 용도별로 좀 사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과제의 연구개발 과제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계측을 위한 연구 장비도 할 수도 있고, 또 교육을 위한 연구시설 장비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교육과 관련된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셔서 결국 과제의 목적에 따라서 이 활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장비도 다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재료비 등에 대한 사용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시설 장비비는 첫 번째로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해서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가로 계상해야 된다. 요거는 현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연구시설 장비를 현물로 부담할 때는 구입가로 계상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앞서서 협약의 변경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일 경우에는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또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변경해서 구입한다든지, 또는 이거를 구입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1억 원 이상의 장비도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연구 과제들은 아니고 좀 대형 연구 과제들인데, 이 1억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넘어서 이 협약 당시, 이 최초 계획 당시에 이미 이 국가 연구개발 시설 장비 관련된 표준 지침에서 따라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또 한번 승인을 받아야지만 연구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또 이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또는 3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이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 시스템, 이 제오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할 때 공동 활용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가 계획되어 있고 사용됐다라고 하면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연구시설 장비비는 이 과제 최종 종료일,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면 그 단계의 종료일을 말합니다. 이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전까지 이 검수가 되지 않고 실제 과제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불인정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럴 때는 약간 좀 기한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당연한 내용일 텐데요. 이 기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 장비라든지 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는 당연히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 과제를 직접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요. 복점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거는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연구개발기관이,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미 부담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 연구개발 과제비로, 이 연구개발비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납품받기로 했는데 그 해당 거래처가 좀 계약을 늦게 이행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는 지체상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 또 이렇게 취소에 따른 환차익,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돌려받은 금액만큼, 실제로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지 않은 만큼은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에서 제외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내용도 이제 가끔씩 불인정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든지 또는 지체상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연구재료비입니다. 연구재료비도 현물을 보유할 수 있는데요. 그 현물로 보유할 때 당연히 자산 등록가로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연구재료비는 과제 종료일까지 구매, 그러니까 검수가 완료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종료일까지만 이 과제에 사용이 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와 좀 다른 부분인데, 연구시설 장비비는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해야 되고, 연구 재료비는 종료일까지만 이제 검수 완료하고 사용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이더라도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 재료를 구분해서 사용하실 줄 알면 좀 더 연구개발비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 전산 처리 관리비를 좀 쓸 수 있다고 사용 용도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실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제의 특성상 이게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우선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온라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발 과제의 목적이 있는 과제일 경우에 한해서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시험 제품, 시험 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자체 제작해서 재료비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외부 제작을 통해서 이제 외주 제작비를 이제 연구 재료비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영리기관의 현물 계상 시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리기관의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해서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에는 현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현물에는 대표적인 게 인건비도 있고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 재료비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 재료를 현물로 부담할 경우에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은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 임차 하고 있는 것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 구입 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한다는 게 연차별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20% 내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경우에는 이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에 5년 이내여야 되고, 또 영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말은 어렵긴 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재료, 연구시설 장비나 재료라고 하더라도 이미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내용연수가 이미 다 끝난 것들은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해서 이제 구입해서 좀 자산에 좀 가치가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 장비와 재료에 한해서 현물 부담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의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개발 과제에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데, 단 그때더라도 최초 구입가를 초과해서까지는 계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 현물로 부담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현물로 부담한다라고 할 때라도 이때도 이 연구시설 장비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연구 인프라 조성비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연구 재료도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부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되었던 그런 시약재료여야 되지, 과제 기간 중에 중간에 구입해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제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료에 대해서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구입가를 현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 재료에 대한 증빙 자료는 어떤 것들을 구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시설 장비 그리고 연구 재료비에 뭐 이제 공통적으로 둘이 뭐 유사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떤 공통적인 증빙 서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첫 번째는 카드로 샀으면 카드 매출 전표 또는 이제 뭐 계좌이체를 통해서 샀으면 세금 계산서 이러한 증빙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구매 의뢰서 이렇게 되고요. 또 외자 구매일 경우에는 수입신고 서류도 있어야 되고 또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그 계약서도 뭐 증빙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검수, 이 시설 장비와 연구 재료가 실제 해당 기관에 입고가 돼서 과제에 사용, 투입되었다라는 그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6가지는 좀 필수적인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인 서류 6가지를 좀 구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시설 장비나 이걸 어디서 사오느냐, 뭐 국내에서 사왔을 때는 뭐 수입신고서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또 거래 명세서가 발급되지 않는 뭐 그런 뭐 소규모 업체에서 또 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 필수 증빙 서류라고 예시된 이 6가지를 모두 구비해야지만 되냐? 이게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인정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예, 뭐 답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요 6가지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구비할 수 없는 것들은 구비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단 원칙은 있는데 어쨌든 이 증빙 서류, 이 제출된 이제 구비된 증빙 서류로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연구개발 기간 내에 과제의 사용, 투입됐다는 이 입고, 검수 완료 설치 확인서 요것은 요거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한두 개 정도 없다고 뭐 불인정이 되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제 좀 강조를 드린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 이 부분은 이제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좀 명시적으로 좀 추가된 증빙 서류이고 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연구시설 장비와 재료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서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연구시설 장비 등록증이라든지 뭐 1억 원 이상이었으면 중앙장비심의원의 공문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연구재료비 같은 경우엔 이 시작품이나 시제품을 연구재료비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제작하는 이런 시작품이나 시제품을 연구재료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2가지가 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험 제품, 시험 설비를 이제 뭐 내부에 제작을 했다. 내부로 제작했다는 이 재료비의 소요 내역서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외부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는 이 견적서, 그러니까 뭐 단순히 금액만 나온 견적서가 아니라 어떤 사양으로 어떤 목적에서 뭐 어떤 사양이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말하는 뭐 시방서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된 내용이 좀 반드시 제출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외부 제작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시작품이나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시방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 재료와 관련된 뭐 주요 불인정 기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사용 기준과 거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의 임차료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또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 이거는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기준은 없었지만
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구개발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용 기준에 그 내부 거래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 내부 거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당연히 승인받고 써야 된다고 했는데 승인받지 않고 새로 설치했다든지 변경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불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연구개발 종료일 2개월 전에 최종 구입, 납품, 설치 또는 임차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 장비 금액 이것도 불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 기간이 이거를 또 30일 이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몇몇 출연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같은 경우 국가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재료비와 관련된 불인정 사례인데요. 이것도 내부 거래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자산으로 그러니까 등재되지 않은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 기관에 이미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던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부담했다.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료일까지 납품, 구입,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은 재료비는 불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비, 과제관리비 쓸 수 있다고 연구재료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불인정 기준에도 명확하게 나온 게 그런 특정 목적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구축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비, 전산관리비는 사용이 되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기관 전체의 전산 처리 및 관리비로 지출된 연구재료비는 그냥 불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사용 기준이 복잡하지 않고 그 내용도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의 경우에는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검수를 완료하고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하여야 하며 또 이 연구재료비는 과제 종료일까지 입고 검수를 완료하고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가 만약에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좀 앞부분에서 좀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여러분의 국가연구개발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참고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냥 들어는 봤다. 이 정도로 넘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용하는 금액은 좀 건별로는 되게 작지만 집행건들이 정말 많아서 실무적으로도 관리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이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